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이 규제 정책을 적용받아 A 1년 이내 매도하고 B에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638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영상만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18년 12월에 30평대 청라 호반 3차 전세 끼고 샀고 시세는 8억 중반 갑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30평대를 20년 7월달 사서 전세 주고 있습니다. 인천이 너무 올라서 지금 청라 비과세 받고 매도금 6억 정도로 대표님 말씀처럼 똘똘한 아파트에 피해되지 않는 서울 재개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청라는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했죠? 꼭 내용 달아두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청라 일대도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시고 재개발로 보셔야지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2주택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내년 대선 기점에서 일시적으로 양도세 완화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은 당장 우리가 갈아타지 못하고 나중에 일시적 완화 정책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시기를 좀 접근을 하셔서 양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호반 3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입지 조건이 워낙 좋죠. 송도 다음으로 사실 이제 청라가 이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기 송파에 있는 아산병원 이제 이전을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의료 복합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 일대고, 이 밑으로 해서 이제 현대 모비스 공장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 자체가 워낙 상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원가 시설들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쾌적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일대 인근으로 7호선이 연장선이 또 나중에 이제 착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는 청라 일대 괜찮은 지역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주변으로 해서 루원시티죠. 이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입주 물량의 여파가 이 검단과 함께 맞물려지는 시기가 23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까지 좀 양도 시점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덕동 일대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상일동역 인근에 있고 아르테온과 그라시움 일대 주변으로 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덕 신축 아파트의 한 일원으로서 이 지역 일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계속 예견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지역과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똘똘한 센트럴 아이파크에 해가 되지 않는 재개발로 보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청라 아파트를 보유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를 청라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고요. 2018년 12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우리 취득했던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죠. 비규제 지역이었던 시기에 우리는 청라 아파트를 매수했던 겁니다. 여기에 또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의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이파크를 2020년 7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취득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취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주택이죠.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입니다. 따라서 154조 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존의 종전에 있는 청라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A주택을 우리는 종전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고덕에 있는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받기 위해선 총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종전에 있는 주택 이 거주 요건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비규제 지역 일대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청라아파트 18년 12월 달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고덕 아파트를 취득했죠.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A주택을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냐 이 처분기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처분기한에서 사실 우리가 미스가 난 겁니다. 미스가. 자, 왜 미스가 났냐면 자, 양도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이런 처분해야 되는 그 기한이 바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인 B를 취득을 했는데 B를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한다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기한이, 매도하는 기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 B를 취득할 경우 B 취득 시점에서부터 A주택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가 있다라고 이 기한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 12.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B주택 취득 시점에서부터 A주택을 기존의 2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1년 이내 매도해야 되고 그리고 B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이 전입 요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 7월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B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 취득 시점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청라아파트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게 아니죠.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을 했고 고덕아파트를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선정된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3년 이내에 매도해야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대한 법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라고 나왔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시기에는 이 감옥과 남옥에 의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긴데 이 남옥에 1년 이내 매도,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취득했을 당시에 비규제 지역이지만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고덕,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B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 요건이 충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예를 들면 신규 주택을
취득했던 당시에 이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취득 시점에 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 양도세 규제 정책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따라서 3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조정에서 조정 지역 일대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겁니다. 자, 2021년 7월 이전까지 전입을 해야 되고 2021년 7월 이전까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조건 나는 비규제에 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샀기 때문에 무조건 3년 이내 매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다. 신규 주택이 취득했던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이 규제 정책을 적용받아 A 1년 이내 매도하고 B에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큰 미스가 대다수가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지금 이 법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제대로 사전에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들이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비과세인 줄 알고 뭐 3년 이내에 매도할까 2년 이내에 매도할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비과세 요건이나 여러 가지 법문들은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우리가 계획대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내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처분 기한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